오늘은 이제 coherent state에 대해서 하도록 합시다. coherent state 혹은 이제 결맞음 state, 결맞음 상태. 이것은 빛의 이제 1차, n차 결맞음, 우리가 결맞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결맞음도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그 결맞음도를 모두 다 최대값인 1을 주는 양자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상태가 결맞음 상태예요. coherent state. coherent state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든 n차 결맞음도를 최대로 갖는 그런 상태고 레이저 빛, 레이저의 상태, 레이저에서 방출되는 빛의 상태를 보통 흔히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결맞음 상태에 대한 것을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멸 연산자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 A의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이제 정의를 그러한 이제 스테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 스테이트를 이제 결맞음 상태라고 하긴 할 텐데, 그걸 이제 알파라고 하면 이제 오퍼레이터 소멸 연산자 A의 아이겐 이퀘이션을 지금 현재 쓴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겐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이제 결맞음 상태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 특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멸 연산자가 전기장 연산자의 이제 양의 진동수 항에 이제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전기장 양의 진동수를 갖는 전기장의 연산자는 뭐 상수 곱하기 폴라리션 벡터 곱하기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 곱하기 페이스,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페이스 항,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돼요. 혹은 이제 플레인 웨이브의 모드 펑션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로, 그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겐 펑션이어서 아이겐 밸류가 알파라고 하면 이 결맞음 상태는 이 아이겐 밸류 알파로 표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겐 밸류 알파가 이제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 대신 알파라는 복소수가 들어가고, 그것이 전기장의 평균값을 결정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전기장을 바로 결정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 결맞음 상태에 대한 것을 그냥 바로 해를, 그걸 방정식을 풀지 않고 그냥 해를 바로 직접 얘기할게요. 저걸 푸는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게 되는데, 방금 얘기한 그 아이겐 이퀘이션 자체를 풀지 않고 이제 다른 이제 수학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네, 지금 당장은 이제 해를 찾았다고 치고 그거에 대한 표현식을 이제 바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coherent state를 Fock state, 이제 number state 베이시스로 이제 전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identity,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umber basis로 expansion을 하면, 그러면 그 확률 진폭을 psi n으로 했을 때 그 psi n은 coherent state와 number state 간의 내적으로 주어질 거고, 걔네들을 이제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걸 풀었었군요. 자, 얘기한 것처럼 이제 coherent state는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이고, 이제 이 coherent state 식을 number basis로 바꿔서 쓰면, 그러면 identity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중에 이제 사실은 모든 n에 대해서 다 고려할 거기 때문에 요 베이시스 n에 대한 것은 빼놓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원래는 다 있어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나 지금 따지는 것처럼 하는 거나 똑같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알파, 그러니까 알파하고 n의 내적을 psi n이라고 한 거잖아요. 얘가 psi n이 돼요. 하여튼 psi n이 되고, 저는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겐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형태로 요 관계가 성립이 될 텐데, 또한 얘를 애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반대로 이제 행하면, 그러면 A 대거의 N 요거의 이제 어조인트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로 되고 앞에 루트 N 플러스 1 이거의 어조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n 플러스 1 캣 벡터하고 스칼라로 n 플러스 1 루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항에서부터 우리가 뭐라 했냐면 루트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알파 얘가 알파의 n의 알파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psi n이니까 얘는 psi n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psi n 플러스 1은 알파의 psi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냥 psi n 점화식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계속 내려가면 n대 알파가 있고 또 하나는 n-1분의 알파의 psi n-2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쭈루룩 되겠죠? 쭈루룩 되면 루트 n의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의 스퀘어 루트 분의 알파의 n승 하고 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psi 제로 psi의 제로. 그래서 제로 알파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psi n을 알았는데 유일하게 모르는 건 요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백큐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거는 알파가 노멀라이즈가 돼야 크기가 1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 가지고 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적은 요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코어런트 스테이트 알파를 광자수 상태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psi n인데 psi n은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제곱 나누기 2에다가 곱하기 알파 n승 나누기 루트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프로버티 앰플리튜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견할 확률이라는 것은 psi n의 이제 절대값 제곱, 프로버티 앰플리튜드의 절대값 제곱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면 n개가 발견될 확률은 pn인데 그것이 exponential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뭐 이거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를 포아소니안이라고 불러요. 포아소니안 분포, 포아소니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면 얘 뭐 평균 광자수 그리고 불확정도 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확률 분포를 알았으니까. 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코헤런트 스테이트는 진공 상태가 있으면 그러니까 n이 0인 상태, 포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 그 0인 상태에서부터 알파만큼
이동시키면 그러면 그게 결맞음 상태다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이제 D라는 연산자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오퍼레이터 혹은 변이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 이 변이 연산자는 여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익스포넨셜의 알파 A 대거 마이너스 알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 이렇게. 저거 기억나요? 위치를 A만큼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연산자 기억나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오퍼레이터인데, 그것도 그때 제너레이터가 있었어요. 위치 변이에 대한 제너레이터가 뭐였죠? 위치를 바꾸는 제너레이터는, 그러니까 모멘텀 오퍼레이터 하죠. 응? 회전에 대한 제너레이터는 뭐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위치를 변화시키는 연산자는 제너레이터는 모멘텀 오퍼레이터. 그래서 E2D 이런 식으로 X만큼 이제 디스플레이스 시킬 때에 대한 것이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것처럼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얘기고, 그러니까 공간 상에서 얘기고, 위상 공간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상 공간으로 우리가 내가 X라고 쓰고 있지. X하고 P라는 위상 공간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하는 거니까,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진공 상태일 거잖아요. 진공 상태인 경우에 T에 대한 평균값은 얼마죠? 진공은 0. 운동량에 대한 평균 얼마죠? 0. 다 0이에요. 근데 에너지는 사실은 0이 아니잖아요. 에너지는 2분의 하바 오메가 정도의 진공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맞아요. X는 평균값은 0이지만 X제곱의 평균은 0이 아닌 거죠.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트 하고 있으니까. 운동량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량의 평균값은 0이긴 한데 운동량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플럭추에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은 0이더라도 플럭추에이션은 0이 아니니까 P제곱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P제곱의 평균값은 0이 아니고 X제곱의 평균값도 0은 아니고. 네? 고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하모니 오실레이터라면 그냥 하는 거니까 0이 이제 원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고전적으로는.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그러한 이제 궤적을 그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양자적으로는 이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여기서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네, 이게 그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긴 하겠지만 백큐음인 경우가 전형적으로 요 X에 대한 uncertainty가 있을 거 아니에요? X가 델타 X uncertainty. 그다음에 모멘텀 uncertainty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모멘텀에 대한 uncertainty 델타 P.
뿐만 아니라 내가 요축, x축 방향으로 uncertainty를 얘기했고 y축, 그러니까 p축 방향으로 uncertainty를 얘기했는데 이미 각 요 방향의 uncertainty를 얘기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uncertainty가 또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오케이. 여하튼 그러면 coherent state라 하면 뭐냐면 이러한 vacuum state를 내가 이거를 오메가를 곱할게요. 네? 그거를 여기 있는데 축을 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x축을 내가 디멘전을 오메가를 곱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운동량하고 똑같은 디멘전을 갖거든요. 막 서둘러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기 밑에 있다. 잘 됐다. 자, 우리가 X하고 P라는 것이 실제 포지션과 실제 운동량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모니 오실레이터로 봤을 때 얘는 뭐였냐면 벡터 포텐셜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X하고 이제 P라고 불렀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벡터 포텐셜에다가 오메가로 나눈 걸 X로 불렀고 벡터 포텐셜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P라고 불렀거든요. 사실은 그 차원이 있는데 의미상은 이해하죠? 아니면 처음부터 다 앞에 가가지고 쭉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기다 하바 이제 오메가 X 하면 차원이 P의 차원과 오메가 X의 차원이 같아요. 똑같이 벡터 포텐셜만큼 뺀 거, 상수 곱해진 거 빼고 두 개 차원이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게 이만큼 이 정도 가는 거, 요거를 알파 리얼로 이만큼, 그 다음에 알파 이미지너리로 이만큼.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알파 리얼 플러스 I 알파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즉 알파예요. 요 평균 값을 0,0인 데에서부터 알파 리얼, 알파 이미지너리로 이렇게 이동시킨 요거 언서튼티가 이렇게 있겠죠. 백큐음이 갖고 있는 백큐음 상태가 있는데 그 백큐음 상태를 그대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 값이 0,0 리얼 축이 0이었고 이미지너리 축이 0이었는데 그거를 리얼 축이 알파 리얼이 되고 이미지너리가 알파 이미지너리가 되게끔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요 상태가 coherent state다 라는 거예요. 이게 coherent state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순히 그냥 이동만 시킨 거예요. 위상 공간에서 진공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진공이 갖고 있는 불확정성, 확률 분포, 양자적인 확률 분포, 그거에 대한 특성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평균 값들만 바뀌게 이동시킨 거예요. 그게 coherent state다. 아니요. coherent state는 그것과 같다고. 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coherent state를 이렇게 NL 소멸연산자의 그러면 이 coherent state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백큐um, 진공 상태에서부터 저렇게 변이 연산자로
변이 연산자로 곱한 거가 코헤런 스테이트와 같아요. 왜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지. 그건 이제 숙제를 하던가 아니면 코헤런 스테이트가 원래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알파에 알파 이거였죠. 알파를 D 알파의 베큐um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A D 알파 베큐u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얘는 D 알파 대거의 D 알파 대거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가 돼요. 계산을 해보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연산자 디스플레이스먼트 오퍼레이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하면 이 계산 결과가 나와요. 오케이? 숙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숙제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곱하기 빵이잖아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큐um 그대로죠. 그러면 D 알파의 알파 베큐um 그래서 얘는 알파의 알파 이렇게 여기서는 내가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사인 이게 코헤런 스테이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넣어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psi 알파는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이 아이겐 스테이트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는 알파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코헤런 스테이트는 베큐움에서부터 알파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러면 그게 코헤런 스테이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행 이동의 의미가 뭐냐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행 이동의 의미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양자 상태가 있어요. 그 양자 상태에 대해서 평균값, x에 대한 평균값, p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uncertainty, y에 대한, 그러니까 p에 대한 uncertainty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더 하이어 오더들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의 3승에 대한 평균, p의 3승에 대한 평균.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야? x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x에 대한 x제곱에 대한 평균, x 3승에 대한 평균 이렇게 또 p에 대해서도 운동량에 대한 평균, 운동량 제곱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p제곱에 대한 평균, p 3승에 대한 평균 등등등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평균값을 알고 난 다음에는 x제곱보다는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uncertainty가 더 중요할 거예요. 하이 오더를 아는데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게 더 중요할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요거 대신 뭘 생각할 거냐면 델타 x의 제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x의 평균을 제곱한 거에 대한 평균. 오케이? 삼승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머지도 p도 비슷하게 uncertainty로 이제 쭉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평행 이동이라 함은 요 하이어 오더 여기에 있는 건 다 똑같아, 성질이.
이런 성질들이. 단지 평균값만 달라. 예? 평균값은 여기 중심이 어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확률 분포의 중심이 어딘지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 그거 위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분포가, 확률 분포가 얼마나 브로드한지 그런 정도는 이 하이어 오더들이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다른 하이어 오더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 확률 분포의 모양은 동일한 거예요. 단지 센터만, 중심만 다른 위치로 옮겨진 거죠. 이렇게. 코헤런트 스테이트라, 그래서 이동만 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변이율 평균 값만 다르고 표준 uncertainty, 심지어 확률 분포 자체가 어떤 측정을 하든 그 확률 분포 자체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델타 X가 뭐죠? 뭐가 최소가 된다는 거죠? 델타의 uncertainty? 그거는 나중 얘기니까 뒤에 할게요. uncertainty에 대한 얘기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백큐에서 생각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평행 이동을 한다는 게 진동수 같은 게 진동수? frequency? 프리퀀시가 있는 채 어서스틴티가 백큐 상태랑 똑같은 상태를 코헤런트 스테이트라고 한다. 수는 우리가 하나잖아요. 백큐음도 진동수가 하나, 뭔 말이에요? 진동수가 다른 진동수를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냥 백큐 상태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상태와 같은 어서스틴티를 가지는 상태를 코헤런트 스테이트라고 한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uncertainty만 같은 게 아니라, uncertainty는 세컨 오더 모멘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곱에 대한 얘기예요. 제곱. 근데 그거 이상의 하이어 오더 모멘트들이 있잖아요. 하이어 오더 모멘트까지 다 같은 거. 다 같고 평균값만 달라. 이 얘기예요. 네. X제곱의 평균은 같지 않고 그러니까 uncertainty,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의 fluctuation, 그러니까 deviation, 평균값에서부터의 deviation에 평균을 내면 얼마일까요? 빵이겠죠. 네. 하이어 오더에 대한 거를 쭉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질문이 뭐라고요? 네? 평균값? X하고 P의 평균값?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코헤런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백큐um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큐um에 대해서 퀀텀 프로퍼티들을 전부 다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 측정을 한다. 위치 측정을 하면 그 위치 측정에 대해서 평균값,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값, 3승의 평균값.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면 땡인 거잖아요.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X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러니까 위치의 평균을, 위치 제곱 평균, 3승 평균 이런 건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확률 분포를 알면 모든 모멘트를 알지만, 그러니까
n차 모멘트에 대한 평균값을 알지만 반대로 n차 평균값을 알잖아요. 그럼 확률 분포를 알 수 있어요. 그게 1대1 대응 관계예요. 오케이? 괜찮죠?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지? 근데 괜찮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확률 분포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자, 여기 x0가 평균값이라고 확률 여기 제일 높은 지점을 x0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그럼 얘를 평균 x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n승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n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n승에 대해서 다 안다고 쳐요. 이미 n승에 대해서 다 알면 이 확률 분포 px를 요거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믿어져요? 모르겠어요?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라는 것은 역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px를 알면 fx를 아는 거죠? fx만 알면 되겠네? fk만 알면 그걸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px가.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보면 이게 프리어 트랜스포메이션 관계잖아요. 요 상수에 대한 건 내가 무시하고 이걸 전개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의 n승의 n 팩토리얼 썸메이션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썸메이션 n 팩토리얼 바깥으로 빼. 어디 갔어? n 팩토리얼. 또 바깥으로 빼. 마이너스 ik n승. 자, 그럼 여기 그래서 x n승 fk를 아는 거죠. fk를 이미 하이어 오더 모멘트에 대한 평균값을 알면 그럼 확률 분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확률 분포를 안다는 게 뭘 뜻하는 공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말이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 이동시킬 수 있겠죠. 자, 이 평행 이동시키면 뭐만 다르겠어요? 그렇죠. x0만 다르잖아. 그거 이유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코어런 스테이트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백큐하고 코어런 스테이트는 저 센터, 요 x0라는 거 그거만 빼고는 다 똑같다고. 아가 아니라 아까 했던 말 반복한 거밖에 없잖아. 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잠깐 방금은 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코어런 스테이트라 하면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 말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와 동일해요.
평균값, 그러니까 위치하고, 그러니까 x하고 p에 대한 평균값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져요. 양자 확률 분포가 다 동일해요. 똑같은 양자 상태라는 거예요. 평균값만 다른.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어런트 스테이트는 포톤 넘버가 0이 아닌 건 당연하죠. 그렇죠? 0이 아니에요. 포톤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확률 분포라는 측면에서 보면 백큐움 상태하고 똑같아요. 평균값의 위치만 평행 이동한 채로. 자, 이제 그 양자 uncertainty relation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봐야겠는데, 이제 uncertainty relation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델타 x하고 델타 p가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최소 불확정도 상태라는 것은 이 uncertainty relation에서 미니멈 값, 그러니까 lower bound value, 그러니까 미니멈 값 2분의 하바, 두 uncertainty를 곱했을 때 2분의 하바가 되는, 그걸 만족하는 양자 상태를 최소 불확정도 상태라고 불러요. minimum uncertainty state 뭐 이렇게 불러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결맞음 상태, 그러니까 coherent state예요. squeeze state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결맞음 상태부터 얘기를 합시다. 결맞음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결맞음 상태의 이제 uncertainty를 운동량의 P에 대한 uncertainty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운동량이라고 자꾸 말을 하다가 다시 되돌리고 막 그러는 이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위치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운동량도 아니니까 자꾸 이제 되돌리는데, 네, X에 대한 uncertainty, 그다음에 P에 대한 uncertainty는 각각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하고 P는 디멘전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오메가를 곱하면, 그러니까 X에다 오메가를 곱하면 X하고 P, 그러니까 오메가 곱해진 X는 P하고 디멘전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오메가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곱하면 요 델타 오메가 X는 2분의 하바 오메가의 스퀘어루트가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 델타 X 혹은 델타 오메가 X는 2분의 하바 오메가의 스퀘어루트가 되고, P에 대한 uncertainty도 하바 오메가 스퀘어루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을 곱하면 그렇지. 둘을 곱하면 얘가 2분의 하바 오메가. 그래서 미니멈, 여기서 오메가 양변에 곱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미니멈 uncertainty state임을 이제 보인 거예요. 미니멈 uncertainty state가 된다. 여기서 숙제는 뭐냐면 결맞음 상태에 대해서 델타 X와 델타 P를 구해라. 이게 숙제예요. 아니요, 델타 X를 구하고 델타 X가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됨을 보이고 델타 P가 이렇게 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숙제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는 걸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꼬였는데, 숙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숙제는 코헤런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델타 X를 구하고 델타 P를 구해라 이거예요. 숙제는 그렇게 구하면 델타 X는 이거가 되고 델타 P는 이거가 돼요. 그러니까 숙제는 뭔지 된 거죠? 아니, 코헤런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델타 X를 구하라니까 X의 언서튼티를 구하라고. 아니,
아니지. 아니 언서튼티 델타 x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나 너무 x에 대한 제곱 이걸 계산하라고. 요거 계산 이거 뭐야? 이걸 계산하라고요. 계산해서 이렇게 됨을 이렇게 된 요걸 이 결과를 얻으면 된다고요. 델타 p를 계산해서 요거 얻으면 되고. 네. 이거 자, 그렇게 얻으면 델타 x하고 델타 p를 곱해요. 곱하면 그게 2분의 하바가 되죠. 그래서 델타 x하고 델타 p를 곱했더니 그게 2분의 하바예요. 그러면 원래 언서튼티 양자 퀀텀 언서튼티 릴레이션에서는 2개 곱하면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미니멈으로 2분의 하바를 가질 수 있잖아요. 코어런트 스테이트는 2분의 하바 미니멈 값을 가져요. 여기까지 얘기가 괜찮죠? 그 중에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코어런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델타 x하고 델타 p는 계산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두 개는 값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적어도 숫자는 다르잖아. 차원도 다르지. 근데 같은 차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같은 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오메가를 곱해요. 오메가를 곱하면 쓴 것처럼 오메가 x하고 p는 차원이 같아졌어요. 그 상황에서 그 같은 차원에서의 델타 x하고 그러니까 x하고 델타 p는 이렇게 숫자조차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x에 대한 uncertainty와 p에 대한 uncertainty 자체가 같아요. 같은 차원에서 차원을 같이 만들어 놓으면 코어런트 스테이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요거보다 더 작은 값을 갖고 얘가 요거보다 살짝 큰 값을 가지면 곱해가지고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니멈 언서튼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차원을 이제 다 똑같이 만든 다음에 보면 이거잖아요. 이게 미니멈 언서튼티 스테이트죠. 미니멈 언서튼티가 미니멈이 되는 조건이죠. 근데 얘가 요거보다 작고 얘가 요거보다 커도 요 조건 만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퀴즈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압축을 시킨 거예요. 한쪽에 대한 언서튼티를 압축시킨 그거를 이제 스퀴즈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디멘전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 코어런트 스테이트인 경우에 x에 대한 uncertainty가 이거고 p에 대한 uncertainty가 이렇게 되는 거로 두 개의 uncertainty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와 오메가 x로 줬을 때 이 uncertainty와 이 uncertainty는 같아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앵글로 요쪽에 대한 uncertainty를 구할 수 요 축에 대한 uncertainty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한 거는 위치 x에 대한 측정을 한 건데, 다시 말해서 그 측정에 대해서 uncertainty가 요만큼 됐어요. 그 다음에 그 p에 대한 측정은 요 축에 대한 측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렇게 해서 측정을 한 건데, 다른 방향으로 다른 앵글로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앵글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측정하면 그거에 대한 uncertainty가 요만큼이거든요. 그 uncertainty가 전부 다 똑같이 2분의 하바 오메가의 스퀘어루트예요. 다 똑같으니까 내가 uncertainty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 uncertainty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그리겠어요? 원으로 그리죠. 네, 그래서 내가 원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코어런트 스테이트는 모든 방향으로 uncertainty가 동일해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x라는 게 뭘 뜻한다고요? x? 벡터 포텐셜의 유혈 파트. 벡터 포텐셜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전기장으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전기장의 리얼 파트 혹은 아마 이미지너리 파트일 거예요. 그랬으면 그냥 리얼 파트라고 합시다. 상관없는 거잖아, 사실은. 자, x는
전기장의 리얼 파트를 의미해요. P는 전기장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장을 컴플렉스 넘버로 봤을 때 리얼 넘버 말고 컴플렉스 넘버 얘의 리얼 파트 더하기 얘의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리얼 파트만 측정하는 게 X 측정이에요. 이미지너리 파트만 측정하는 게 P 측정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의 절대값의 익스포넨셜 I 테타. 다시 얘기하면 테타가 얼마일 때 측정을 한 거예요? 테타가 0일 때 측정을 한 거예요. 그게 X 측정이에요. 테타가 2분의 파일 때 측정이 저게 P 측정에 해당해요. 임의의 테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없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돌려요. 돌리고 0으로 측정하면 되잖아요. 돌릴 수 있겠죠. 전기장 돌리는 게 어렵겠어요? 옵티컬 패스만 조금 달리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옵티컬 패스를 살짝 변형시켜줘요. 그러면 세타 제로만큼 더 해야 될 거고, 내가 지금 X,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위상만 조금 변화시켜주면 그러면 측정이 되는 거죠. 돌리면서 측정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돌리면서 측정을 해요. 그 측정했을 때 모든 2차원 이제 위상이 P하고 오메가 X인 위상에서 모든으로 언서틴티가 동일한 것이 이제 코헤런트 스테이트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퀘어 스테이트는 그렇지 않고 코헤런트 스테이트의 언서틴티 하나를 찍어놓더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의 면적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X에 대한 언서틴티와 P의 언서틴티를 곱하면 일정해야 되니까 면적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X에 대한 언서틴티를 줄였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P에 대한 언서틴티는 늘어나야 되겠죠. 면적 그런 의미에서 스퀘어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코헤런트 스테이트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자, 애초에 그 처음에 그 양자 상태가 코헤런트 스테이트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될 때 시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초기 상태에서 해밀토니안이 시간 변화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에다가 시간을 곱해요. 물론 I 하바로 나눠야 되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곱해요. 그러면 코헤런트 스테이트 초기 상태는 코헤런트 스테이트니까 그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넘버 베이시스로 다 전개를 해요. 넘버 베이스로 쓰는 이유는 해밀토니안이 넘버 베이시스에 대해서 넘버 베이시스가 아이겐 스테이트라서 그래서 넘버 베이시스로 전개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다른 건 다 됐고, 요 해밀토니안은 하바 오메가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해밀토니안은 그렇게 하모니 오실레이터 해밀토니안이잖아요. 이거잖아요. 넘버 오퍼레이터 대신 여기 넘버 스테이트 n의 넘버 아이겐 밸류가 이제 나와서 n 더하기 2분의 1가 t인데 여기 I 하바 나눈 것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n에 대한 여기 썸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얘는 n 다 관여가 되고 여기서도 n에 대한 관여가 있고 얘는 n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I 오메가 t는 n과 상관없으니까 그걸 앞으로 보내요. 그러면 나머지 그 n에 대한 게 여기 n에 대한 거 있는 거는 요거에
코어런트 스테이트의 아이겐밸류가 원래 알파였는데 알파 대신 i 오메가 빼고는 다시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는 요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요만큼의 위상을 곱한 그런 형태로 다시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돼요. 오케이? 여기에 이제 이 페이스 팩터가 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평균값을, 얘는 다시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됐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코어런트 스테이트는 확률 분포는 동일한 거잖아요. 평균 센터만 다른 거고 센터의 위치만 다른 거고 동일하게 확률 분포를 가지니까 그래서 오메가 x 바, 그러니까 오메가 곱하기 x 햇, x에 대한 이제 평균값 이렇게 돼요. 뭐 루트 2 하버 오메가 뭐 곱하기 알파의 절대값, 그러니까 알파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t. 파이는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알파의 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i 파이로 있었다고. 걔는 평균을 내면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 t. p에 대해서 평균 내면 다 똑같은데 사인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면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앞에 있는 크기랑 동일한 거잖아요. 요 크기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타 요 각이 파이인 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요게 크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 위상만 바뀌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오메가 t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오메가는 각 진동수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디멘전이 똑같기 때문에 요게 반지름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원 계정을 그리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 계정을 그린다. 이 원 계정을 그리는 것은 고전적인 경우에도 똑같지 않았어요? 고전적인 경우에도 얘가 동일하게. 그런데 고전적인 경우하고 양자적인 경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코어런트 스테이트라는 거고, 고전적인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 점이 이렇게 원 궤적을 그리는 거고, 원 궤도를 따라가 원 궤적이 오고, 여기서는 요 언서튼티를 가진 채로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어런트 스테이트는 언서튼티만 빼고는 완전히 고전적인 경우 완전히 똑같아요. 언서튼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코어런트 스테이트를 가장 고전적인 양자 상태, 상태는 양자 상태니까 양자 상태인데 가장 고전적인 비헤이비어, 고전적인 행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고전적인 양자 상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 확률 분포, 뭐 평균 광자수, 불확정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하다. 그 얘기는 얘네들이 코어런트 스테이트가 코어런트를 쓸 때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평균 값은 다르지만 센터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코어런트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평균 양자수도 동일해요. 여기서 위상만 바뀌고 크기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위상만 바뀌는 거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요 크기가 에너지 주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요. 자, 맙소사.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서 빛의 이제 2차 결맞음에 대한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얘기, 이제 응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응집에 대해서 고전 이론, 그리고 양자 이론, 2차 간섭성 함수에 대한 것을 각각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응집에 대한 거를 먼저. 자, 우리가 1차 간섭성, 1차 결맞음, 내가 여기다 간섭성이라고 썼어요?
2차 결맞음 함수. 간섭성이 함수라서. 수정 자료는 수정해서 올려줄게요. 강의 자료는. 자, 우리가 이제 그 1차 결맞음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할 때 1차 결맞음이란 전기장과 전기장이 서로 이제 그 중첩, 전기장과 그러니까 전기장의 중첩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간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전기장과 전기장이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위치,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의 전기장들의 상관관계라고 다시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슬릿 실험에 대한 걸 가만히 여기서 요 전기장과 이 전기장이 합쳐져서 중력에 의해서 간섭 효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결맞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저쪽 스크린에서의 이제 밝기를 보면 요 슬릿에서의 밝기, 두 번째 슬릿에서의 밝기 이외에 간섭으로 인해서 생기는 항이 있었잖아요. 요 항이 두 시공간에서의 두 전기장의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차 결맞음에 대한 것은 결국 뭐냐면 두 시공간상에서의 서로 다른 두 점에 있는 전기장들 간의 상관관계가 결맞음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차 결맞음은 뭐냐? 2차 결맞음은 이제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 있는 밝기 간의 상관관계가 2차 결맞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상관관계여서 여기서는 밝기의 상관관계가 이제 2차 결맞음에 대한 거. 이제 이 시공간에서의 한 점을 xj, 다른 한 점을 xk라고 하면 그 두 점에서의 밝기 곱의 이제 평균값, 통계적인 평균값, 혹은 이제 요동, 그러니까 델타 i라고 썼는데 델타 i는 뭐냐면 i에서부터 i의 평균값,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얘기한 거예요. 델타 i라 하면 데비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데비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비에이션이 뭔지 알죠? x-x의 평균, 이걸 델타 x라고 정의하자 이거예요. 평균값에서 든지 그걸 데비에이션이라고 부르죠. 자, 데비에이션의 곱에 대한 이제 그 평균값, 그거 관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데비에이션에 대한 곱의 평균을 구하면 그거는 곱에 대한 평균에서부터 평균의 곱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둘 사이에 콜레이션이 없다 그러면 곱에 대한 평균은 평균의 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x하고 y에 대한 평균이 x에 대한 평균 곱하기 y에 대한 평균, x와 y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각각 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같아지면 콜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콜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를 가지고 콜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 아니면 콜레이션이 있는 거고. 오케이. 여하튼 두 시공간상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의 밝기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2차 결맞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 콜레이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면 내가 요 시점에서 요 지점에서 그러면 요 점에서 전기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요 콜레이션 얘기하는 바예요. 다시 요거 보면 요 함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x를 봤어요. x가 있어요. y가 얼마나 될까? y가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를 다시 하면 요 지점에서 밝기가 있어요. 밝아요. 그러니까 광자를 이제 빛을 봤어요. 빛을 봤는데 요 지점에서 빛이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요게 광자들이 여기에 뭉쳐 있고 광자가 없고 광자들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케오틱한 그런 경우거든요. 혼동광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광자를 발견할까? 요 시점에서? 안 하겠죠. 쭉 안 하다가 요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발견했어요. 첫 번째 요거예요. 그러니까 j 위치에서 요게 시간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하여튼 요 j라는 시간축에서 밝기를 발견했어. 상황에서 또 j인 시간 그 자기 자신에서 밝기를 이제 검출해 보면 밝지 않은지 보면 밝겠죠.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이니까 밝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점에서 밝은데 내가 여기서 밝은 상황에서 주변으로 벗어나면서 밝은지 안 밝은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으로는 밝죠. 근데 요 지점에서부터 여기는 밝지 않잖아요. 밝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까지는 밝지만 더 벗어나면 밝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밝기에 대한 이 콜레이션에 대해서 요 콜레이션이 시간 차에 대해서 요 정도 거리 차, 요 정도 시간 차 정도에서는 밝겠지만 거기서 더 벗어나면 밝지 않을 거다라는 걸 얘기해요. 뭉쳐 다니면 그런 일이 생기겠죠. 뭉쳐 다니면. 근데 반면에 요 밑에 있는 걸 봐봐요.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건 여기서 이 지점에서 밝았어요. 오케이? 밝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 없잖아. 그러니까 검출이 안 되겠죠. 아예. 검출이 아예 안 되다가 요 한참 지나서 다시 검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검출이 됐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검출이 안 돼요. 검출이 됐을 때 재보는 거거든, 주변을. 일단 검출이 되면 주변은 검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한참 가서 다시 검출이 돼.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 경우하고 다르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 경우는 일단 검출이 됐어. 그러면 그 주변에서 검출이 되잖아. 그리고 한참 지나면 검출이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몰려다니잖아요. 몰려다니고 얘는 서로 따로따로 놀잖아요. 떨어져서 놀잖아요. 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번칭이라고 불러요. 번치. 그러니까 이게 몰려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치고, 여기 이 경우는 안티번칭이라고 부르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안티번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네. 근데 질문은 뭐냐면 이 1차 결마제 함수, 그러니까 전기장 두 시공간상에서 전기장들의 상관관계 콜레이션을 이제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시점이 다른데 J하고 K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전기장의 그 그러니까 여기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긴 한데 걔가 여기서 온 것과 여기서 온 거가 여기 도달해 가지고 된 거니까 요거와 요거의 콜레이션을 보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요 실험을 통해서는 요 전기장과 요 전기장의 콜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코릴레이션을 보고 싶어. 두 지점, 서로 다른 지점에서의 코릴레이션을 보고 싶은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가 질문인 거예요. 자, 그 방법이 함버리와 이제 트위스라는 두 사람이 한 실험.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함버리 브라운이라는 성이에요. 실험인데 그거 스플리터, 그 빗살 가르개, 내가 여긴 광분할기라고 썼는데 옛날 말이 광분할기예요. 네. 빗살 가르개 50대 50 빗살 가르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밝기를 절반 나눠서 투과와 반사를 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투과가 된 게 이제 50% 절반은 투과가 되고 또 절반은 반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투과가 된 거를 그 뒤에서 검출기로 검출을 하고, 그다음에 반사를 된 것도 뒤에서 검출기로 검출을 해요. 내가 지금 당장 그 빗살 가르기에서부터 검출기까지의 요 거리가 각각 요 경우 같다고 할게요. 일단은 같다고. 그러면 이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시간 지연기를 여기다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를 장치를 하나 둬요. 그러면 여기서 빛은 여기서 느리게 되다가 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빛을 이제 여기서 쭉 보내잖아요. 아까 했던 요런 빛이나 요런 빛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아까 보낸 요 빛들 중에 절반은 투과를 하고 절반은 반사를 하는 거예요. 절반은 여기서 오는 애가 절반은 투과를 해. 그리고 절반은 반사를 해. 그래서 여기서 디텍트, 여기서 디텍트 하는 걸 볼 거거든요. 여기서 검출된 그 밝기에다가 여기서 검출된 밝기를 곱해요. 정확하게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밝기 곱하기 밝기를 하면 되는데, 조금 여기서 얻은 밝기를 평균 밝기에서부터 빼요. 데비에이션을 보는 거죠. 이쪽에서 오는 평균 밝기, 또 이쪽에서 오는 평균 밝기에서부터 이 밝기를 빼요. 반대네. 그러니까 이 밝기에서 평균 밝기를 빼요. 이 밝기에서 평균 밝기를 빼요. 그런 다음에 곱해요. 그리고 그걸 평균을 내는 거예요. 데비에이션의 곱의 평균을 낸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밝기를 측정을 해. 밝기를 계속 요 계산을 하기 전에 그냥 지금 시점에서 밝기를 구해 나왔어요. 그때 여기 밝기 각각 가지고 있어. 또 조금 시간 지나서 두 번째 여기 밝기를 구해. 쭉 구하면 스트림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요 D1에서의 측정, D2에서 측정된 밝기들이 각각 페어로 쭉 있겠죠. 응?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겠죠. 여러 번,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평균값을 아는 거예요. 밝기의 평균값. 또 요거에 대한 밝기의 평균값을 알아요. 알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구해. 차를 구하면 데비에이션을 구하는 거죠. 그 데비에이션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데비에이션을 구해서 곱해.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데비에이션을 구해서 곱해. 그리고 그걸 평균을 내. 그게 요거에 대한. 오케이? 하는지 알겠죠? 요거? 네, 네. I1 평균, 여기 I2 평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아니 같아요. 아니 같긴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50대 50 광분할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50대 50 광분할기 빔 스플리터라는 건 있지 않으니까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 때문에 여기에 그 두 경우의 평균값이 서로 다르죠. 혹은 내가 여기서 검출기가 디텍터가 똑같을 거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럴 수가 있나? 일반적으로 검출기도 이제 그게 다를 거예요.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이 다르면 이제 결국은 이제 포토 커런트를 재는 건데, 광전류를 재는 건데 광전류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다른 질문.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시간 지연기를 할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t초일 때, r 위치 t초인데 여기 rt인데 1초 뒤에 여기 디텍터에 1초면 되게 긴 시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초 뒤에 디텍터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디텍트가 되고 디텍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같은 시간에 대한 같은 시간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한쪽 검출기에서 측정하고 다른 검출기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요거를 같은 요 시점에서 요 밝기를 두 개로 나눠서 한 검출기와 다른 검출기에서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조금 벗어난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좀 차이가 있을 때에 대한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1초 뒤인데 여기에다가 시간 지연기를 1초를 만들어 놔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0초 도착하는 애가 여기 1초 만에 왔어요. 여기는 1초 만에 와야 되는데 또 있으니까 2초 걸리겠죠. 그러면 얘하고 동시에 검출이 안 될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요거하고 요거 동시에 검출된 것만 볼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동시에 나눠진 애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고 여기는 도달을 할 거고 도달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도달한 거는 어떤 게 초 전께 도달했겠죠. 먼저 갔던 애가 여기 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사이의 코릴레이션은 뭘 하는 거냐면 1초 차이가 생긴 걸 보는 거예요. 먼저 간 애하고 지금 현재 있는 애하고 요 1초 차에 대한 거를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타우라는 시간 지연을 만들면 요게 두 개에서 동시에 검출되는 것은 요 타우만큼 시간 지연이 된 것들의 밝기의 곱을 평균 내서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 거죠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주저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어떤 의미에서 서로 같을까요? 그러니까 1m, 1m 맞춘다고 해봐요. 1m, 1m? 1m, 1m 맞췄는데 얘 불확 정도가 얼마일 것 같아요? 1mm? 언서튼티가? 얘가 1m, 얘 1m 딱 못 맞출 거잖아요. 실제 실험에서는. 그러니까 언서튼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얘네들 지금 당장 같다고 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꼭 같아야 되느냐? 같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그만큼 시간 지연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 요거 시간 지연 요게 없어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둘 사이에는 시간 지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지연기를 가지고 조절하면서 요 두 개가 시간이 같게 맞출 수도 있고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좋겠다. 자, 그래요.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일단은 내가 요거에 대한 모델을 얘기할 땐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제 간단하게 가정하기 위해서 이제 할게요. 처음에 빛살 가르게 여기서 나눠지기 직전에 빛의 밝기를 2배의 i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t초 r 위치 여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2배, 왜 2배를 한 거죠? 각각 2가 하는 빛이 i가 되게끔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2배를 한 거예요. 50대 50이라는 가정하에서 됐어요. 검출기에서의 밝기는 TJ, RJ 위치에서 TJ 초일 때 검출하게 되는데 그거는 원래 요 광분할기 직전 거하고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그 T1, R1 위치에 있는 디텍터의 T1 초에 할 때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R2 위치 T2 두 번째 디텍터에 있을 때 그때를 T 초에서부터 타우만큼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밝기인데 그거를 오리지널, 그러니까 광분할기 직전에 대한 밝기로 바꿔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2분의 1이라는 팩터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거는 2배씩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절반씩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표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검출기에서 검출하는 빛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광분할기, 검출을 시도하기 전, 검출을 하려고 하면서 여기다 빛살 가르기를 두고 뒤에 검출기를 달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광분할기 전에 있는 건 검출을 안 하고 원래 신호일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신호에 대한 펑션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결맞음도는 우리가 G라고 이제 썼는데 원래는 그 고전인 경우하고 양자인 경우를 나눴었어요. 이제 다 동일하게 다 G라고 양자인 경우는 상관없이 표기를.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한 2차 결맞음 함수 이제 그 노멀라이즈 한 결맞음도는 요 밝기 각각에 대한 곱에다가 의 평균값으로 이제 나누면 이제 노멀라이즈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써요. 그럼 쓰여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상적인 이제 단색광의 경우에는 시간에 무관하게 요 경우가 똑같고 같아서 여기 G2, 여기가 G2예요. 이것도 바꿀게요. G는 항상 1이에요. 시간과도 상관없이. 경우, 그러니까 이 타우 값이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타우가 크다는 것은 내가 이 시점에서 발견된 빛의 밝기와 저 무한대에서 발견될 혹은 발견됐었던 빛의 밝기는 서로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없겠죠.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그 상관관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이에요. 요 크기가 1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1인데 근데 이제 그 코헤런스 타임이라는 게 있고 결맞음 타임이라는 게 있고 그 결맞음 타임을 벗어났다는 것은 얘네들의 위상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막 서로 상관없는 이제 그 위상 혹은 밝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 가 무한대일 때 요 밝기와 요 밝기에 대한 것은 독립일 거예요.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곱의 평균은 평균의 곱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 평균의 곱수로 바꿨으면 위에 아래 I1, I2 이렇게 되니까 위에 상쇄돼서 1이 돼요. 그래서 시차가 굉장히 큰 경우에 상관관계가 없고 상관관계가 없게 되면 G2 값은 1이 된다. 이제 그에 비해서 시차가 없다면, 그러니까 아예 타우가 빵이면 아까 같은 시간에서 나눈 거, 그거에 대한 것은 상관관계가 최대가 되겠죠. 그 I1, I2는 같겠죠. 타우가 빵이면 요게 I1이고 요게 I2에 해당하는 건데 I1, I2 요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게 되면 I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1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시차가 없을 때 요거 G에 대한 G 펑션 결맞음도 함수는 0일 때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얘가 항상 이렇게 되는 굉장히 단순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데비에이션 델타 I 제곱의 평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근데 델타 i라는 것은 i 빼기 i의 평균, 이거 제곱에 대한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제곱 평균 빼기 i 평균의 제곱이에요. 얘가 항상 양수니까 i 제곱 평균이 항상 i 평균의 제곱보다 크고, 내려보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요걸 구한 다음에 이제 시차가 0이 되면 그러면 걔는 항상 1보다 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채복사에서 나온 빛은 요 노란색이에요. 여기 G2, 아까 얘기한 G2고 여기가 이제 시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G2 값이 처음에 2, 시차가 0초일 때 2로 이제 큰 애가 점점 감소해서 시차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1, 여기가 1이거든요. 1로 가까이 가요. 되겠죠? 자, 근데 코헤런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코헤런 스테이트 색인데 G2 결맞음도가 항상 1, 시차에 상관없이 1로 일정해요. 됐어요? 자, 이제 포악스 스테이트, 그러니까 정자 상태인 경우에는 요 G2 값이 1보다 작은, 이렇게 1보다 작아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생겨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측정에 대한, 양자이론에서는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G2 펑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고전적인 경우에 대한 이제 결맞음 함수를 고전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고 형태가 달랐잖아요. 처럼 이제 2차 결맞음에 대한 요 밝기에 대한 얘기, 밝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도 양자 이론과 고전 이론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극적인 차이가 생겨요. 그 극적인 차이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원리적으로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요 g라는 함수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다시 정의해서 이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음수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그 다른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서멀 스테이트는 요와 같은, 그리고 코헤런 스테이트는 요와 같은 그런 거가 되고, 1보다 작아지는 거는 소위 팍 스테이트라는 것들이 1보다 작아져요. 그거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이 언제죠?